승무패 33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쇼난과 나고야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쇼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교토상과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컵대회를 제외하고 J리그 경기만 4승 1패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봤을 때 홈에서 오히려 실점이 늘어나는 약점이 있고 나고야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5경기 1무 4패 열세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나고야가 쇼난의 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패턴적으로도 올 시즌 리그 3연승이 없었기 때문에 패턴적으로도 한번 부러질 타이밍이라고 본다면 최소 무승부 정도의 나고야 사이드를 가져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전 중앙수비수 야마모토 선수가 최근에 결장이 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결장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공격 상황에서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지만 동시에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 실점을 가장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측면이 양날의 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포 공격수 마치노 슈토 선수가 어느덧 리그에서 8골이나 넣어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컵대회 포함해서 7경기 7골로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고야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시마와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올 시즌 원정에서는 1승 2무 6패로 상당히 원정 성적이 좋지가 못하고 공격력과 수비력 모두 원정에서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홈에서는 4승 4무 1패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확실히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안 좋은 것이 나고야의 약점이고 주전 오른쪽 윙백 모리시타 선수가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수비적인 공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오른쪽 수비 미야하라 선수까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 쪽에서 전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하면서 동시에 세트피스로 많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고야는 세트피스가 양날의 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리그 원정 성적이 최하위권인 나고야이고 공격수 마테우스 선수가 올 시즌 리그 4골 4도움으로 여전히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마테우스 선수의 의존도가 상당히 큰 것이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리그에서 득점이 두 번째로 적은 것이 나고야이고 원정에서도 득점이 두 번째로 작은 것이 나고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의외로 나고야가 측면 수비에 애를 먹을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고야의 경우에는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 실점이 2골밖에 없을 정도로 측면 수비가 나쁘지 않은 팀인데 이 문제는 오른쪽 측면 수비 쪽의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 실점이 2골밖에 없지만 주전 오른쪽 윙백 모리시타 선수가 징계로 결정이 되고 이 대체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미야하라까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나고야가 오른쪽 측면 수비가 상당히 헐거워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쇼나는 최근에 왼쪽 측면 라인인 스기오카 선수와 타카하시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 최전방에서 J리그 득점 2위로 올라선 마치노 슈토의 물오른 골 결정력까지 있는 쇼난이기 때문에 나고야가 의외로 수비 상황에서 고전할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고야의 경우에는 확실히 원정에서 성적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수비와 공격력이 모두 하락이 되는 약점이 있고 공격 상황에서 마테우스 선수에게 의존을 하는 의존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마테우스가 막혔을 때는 득점원이 이렇다 할 득점원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쇼난이 J리그 실점 23골로 최다 실점 공동 4위인데 23실점 중에서 4실점만 세트피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쇼난이 의외로 세트피스 수비력이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고야의 최대 강점인 세트피스 공격력이 의외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쇼난 사이드로 마음이 좀 더 기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쇼난이 패턴적으로 리그 3연승이 없는데 현재 2연승 중이고, 나고야와의 상대 전적에서 쇼난이 최근 5경기 1무 4패 압도적인 열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부러질 타이밍이라고 본다면 최소 무승부 정도의 나고야 사이드도 추천을 드릴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8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포항과 울산의 동해안 더비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2변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전 확률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직전 주중 FA컵 대구 원정에서 2대3 패배를 당하면서 체력 누수와 함께 분위기 침체가 있습니다. 5경기 1승 2무 2패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포항인데, 그래도 홈에서 4승 3무 1패로 원정보다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실점 역시 홈에서 7골이나 감소가 되는 수비 강화가 홈에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울산과의 동해안 더비에서는 5경기 2무 3패로 열세이고, 지난 3월달에 울산 원정에서도 0대2로 패배를 당한 바 있기 때문에 최근 더비 경기에서는 흐름이 좋지가 못합니다. 이 전력 누수까지 있는 포항인데 이승모 선수가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중원 쪽에서 공백이 예상이 되고 있고, 주전 골키퍼로 나서고 있었던 윤평국이 최근에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골문 역시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강현무라는 주전 골키퍼가 복귀를 했지만 강현무 선수가 FA컵 경기에서 무려 3실점이나 하면서 아직까지 부상에서 온전하게 회복을 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 골문에 불안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주전 수비수 박승욱이 최근에 결장하고 있고, 공격수 허영준 선수가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데 대구와의 FA컵 경기에서 발목을 조금 다쳤기 때문에 허영준 선수까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여기에 용병 공격수 모세스 역시 100% 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력 누수를 고려하면 포항이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재희와 임상엽이 최근에 나쁘지 않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영준 선수까지 울산전에 복귀를 할 수 있다면 그래도 포항 특유의 화력이 나올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울산 역시 주중에 부천과의 FA컵 8강 경기에서 승부차기까지 갔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있습니다. 다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주전 자원들을 대거 빼고 승부차기를 갔기 때문에 그래도 체력 누수가 조금 덜하다고 보여지지만 후반에 주축 자원들 몇몇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울산 역시 포항 못지않게 체력 누수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전북과 함께 원정에서 성적이 가장 좋은 것이 울산이기 때문에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 시즌 패턴적으로 리그에서 2연무가 없었기 때문에 이변을 노린다면 무승부보다는 포항의 승리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울산도 리스크가 있는 것이 최근에 실점을 한 4경기 모두 선제 실점을 당했던 경기이기 때문에 선제골을 실점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격수 엄원상 선수가 여전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레오나르도라는 최전방 공격수는 성남전에서 징계로 빠졌는데 이번 경기는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울산이 최전방에서 무게감을 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시즌 이청용 선수가 득점이 없는 것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고, 지난 성남전에서 성남의 선수비 후 역습에 몇 차례 실점 위기를 맞았었던 울산이기 때문에 포항 역시 퀄리티 있는 역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이변까지 노릴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선제골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최근 울산 같은 경우에는 실점한 4경기에서 모두 선제 실점을 했는데, 물론 울산이 최근에 역전승이 많았지만 최근 포항과의 동해안 더비 12경기에서 양팀 모두 역전승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선제 득점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는 동해안 더비인데 울산이 최근에 선제 실점 빈도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울산이 최근에 역전의 명수 모습이 있어도 포항에게 선제 실점을 하게 된다면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전반전 성적이 4승 3무 1패로 홈에서 전반의 선제 득점 비중이 상당히 높은 팀이고, 그렇게 된다면 포항이 선제골만 넣을 수 있게 된다면 울산을 상대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포항 같은 경우에도 선제골을 넣고 추가골이나 쐐기골이 부족해서 이길 경기도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포항 역시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양팀 모두 주중에 FA컵을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허영준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또다시 골 결정력 부재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고, 윤평국 골키퍼가 몸 상태가 100%가 아닌데 강현무 골키퍼가 FA컵에서 복귀를 했지만 3실점이나 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골문이 불안할 수 있는 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포항의 들쑥날쑥한 경기력과 공수에 걸친 전력 누수와 체력 누수, 울산과의 매치업에서 최근 상대 전적의 열세까지 고려를 하면 그래도 울산 쪽으로 좀 더 기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포항 사이드도 가져갈 만한 것이 울산이 지난 성남전에서 성남의 선수비 후 역습에 고전한 모습이 있고, 포항이 최근에 압박이 아니라 효율적인 역습도 전북 같은 강팀을 상대로 들고 나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포항이 빠른 정재희, 고영준 같은 스피드가 있는 자원들을 활용한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을 들고 나온다면 울산이 상당히 곤욕스러운 매치가 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포항이 선제 득점만 할 수 있다면 이 경기는 포항 쪽으로 의외로 기우는 매치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9번 경기는 승패로 가면서 2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김천 상무와 전북의 경기인데 김천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역시 2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김천 사이드 2변을 노릴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중전 확률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그 8경기 4무 4패로 승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가 못합니다. 특히 실점이 13골로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주전 수비수 박지수 선수가 부상 복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충분히 홈발을 살릴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포항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김천이고,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홈에서 3승 3무 2패로 원정에서의 1승 4무 5패보다 홈에서 성적이 좋은 것이 김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전북 원정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뒀던 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전북을 괴롭힐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패턴적으로 봤을 때 리그 3연무가 없었기 때문에 2변을 노린다면 무승부보다는 김천의 승리 구미가 당기는 매치이고, 김천이 최근 어려운 것이 핵심 미드필더 고승범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것이 상당히 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승범 선수의 출전 여부가 관건으로 보여지는데 출전 가능성보다는 결장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공격수 조규성이 제 몫을 톡톡히 해주고 있고, 최근에 울산 출신의 공격수 김지현 선수가 포항전에서 시즌 첫 골을 신고를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창훈 선수가 리그 16경기에서 득점이 없지만 그래도 포항전에서 어시스트를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 김천 상무의 공격진의 컨디션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수원 삼성과의 주중 FA컵 8강 홈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뒀고, 올 시즌 원정에서 7승 1무 1패로 홈에서의 2승 4무 3패보다 원정 깡패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전북이기 때문에 충분히 김천 원정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만한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패턴적으로 봤을 때 전북 역시 올 시즌 리그에서 2연무가 없었기 때문에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릴 만한 패턴적인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핵심 왼쪽 풀백 김진수 선수가 계약 만료가 됐었기 때문에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는데, 이 김진수 선수가 전북에 잔류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김천전에 출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FA컵에서 송민규와 한규원이 모두 복귀전을 치렀고 공격 포인트까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전북이 측면 쪽에서 카드가 굉장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던 공격수 구스타보 선수 역시 FA컵에서 특유의 뚝배기로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구스타보 선수의 골 감각이 살아난 것도 전북 쪽으로 조금은 기우는 요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FA컵에서 주축 자원들 대거 경기를 소화를 해서 체력 누수가 있지만 그래도 교체 카드를 적절히 활용을 했기 때문에 체력 안배는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전북이 측면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전북의 경우에는 측면 자원 바로우 선수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고 부상 및 코로나에서 돌아온 한교원과 송민규가 나란히 FA컵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김천이 측면 쪽에서 최근에 전력 누수 등으로 인해서 공수 모두 불안감을 노출하고 있는데 특히 측면에서 크로스를 너무 쉽게 허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전북이 계약 만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던 김진수 선수가 전북 잔류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천 원정 출전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있는 것도 전북에게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공중볼 경합 지표인데 전북이 K리그에서 세 번째로 좋은 제공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천 같은 경우에는 최하위권을 달리는 제공권이기 때문에 구스타보를 위시한 제공권, 전북의 뚝배기 한 방을 막아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만한 김천 상무의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뒤통수가 쎄한 부분은 전북 쪽으로 투표율이 너무 몰리고 있다는 부분이고 현재 배당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배트맨 배당 기준으로 교토상과 사포로, 김천 전북 배당이 동일한 배당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포로와 전북 원정에서 정배당 2.04를 받은 팀들이 나란히 승리가 뜰까라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둘 중 하나는 부러질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천이 최근 리그 8경기째 4무 4패로 승리가 없는데 한번 승리로 반등할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김천이 기본적으로 홈에서 성적이 좋다는 점과 주전 수비수 박지수가 부상해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울산 출신의 공격수 김지현이 지난 경기 시즌 첫 골을 신고를 한 점도 김천에게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폴더스의 여유가 있다면 투표율이 몰린 전북을 충분히 꺾을 만한 명분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0번 경기는 김천의 단통패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김천 사이드도 노려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사간도스와 빗셀 고베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으면서 2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도쿄와의 홈경기 5대0 대승을 거두면서 최근에 2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봤을 때 홈에서 4승 4무 0패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제1리그 최고 홈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간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 실점이 무려 13골이나 감소가 되는 사간도스의 짠물 수비인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빗셀 고베와의 맞대결 전적에서 최근에 8경기 2무 6패로 열세입니다. 그만큼 빗셀 고베가 굉장히 천적 면모가 있고 지난 5월 고베 원정을 떠나서도 0대4로 대패를 당했던 사간도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천적 데이터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패턴적으로 봤을 때도 사간도스가 올 시즌 리그에서는 2연승이 없었기 때문에 패턴적으로 부러질 타이밍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사간도스는 최상의 전력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세트피스로 굉장히 많은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빗셀 고베를 상대로 세트피스로도 재미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J리그 홈에서 최고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사간도스인데 카키타 유키라는 공격수가 도쿄전에서 2골을 넣으면서 맹활약을 했고 컵대회 포함해서 2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공격 상황에서 카키타 유키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전 수비수 타시로 마사야 선수가 징계에서 돌아오는데 이 타시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에서 원체 뚝배기 한 방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사간도스가 자랑하는 세트피스 공격력이 한층 더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베 같은 경우에는 우라레즈와의 홈 경기에서 극장골을 내주면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올 시즌 J리그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유일한 팀이 빗셀 고베이기 때문에 상당히 원정 고자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격수 오사코 유야 선수와 수비수 마키노 선수가 장기 부상에 빠져 있고 핵심 미드필더 세르지 선수 역시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장기 부상자 외에는 추가적인 부상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빗셀 고베 같은 경우에도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공격 패턴으로는 상당히 저조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수 모두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의 공격수 무고사 선수를 영입을 했지만 빗셀 고베에 언제 합류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출전 여부는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수 무투 선수가 리그 6경기 한 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득점력도 문제인데 실점 역시 원정에서 상당히 늘어나는 고베이기 때문에 공수 모두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또다시 로티나 감독을 경질을 하면서 요시다 타카유키라는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이 요시다 감독이 과거에 빗셀 고베 감독을 2번이나 수행을 했다는 부분에서 이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살로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최근 경기력적으로만 보면 사간도스의 승리를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이변 가능성이 의외로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사간도스가 올 시즌 홈경기 무패 최고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도쿄와의 홈경기에서 5대0 대승까지 거뒀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빗셀 고베는 올 시즌 J리그에서 유일하게 원정에서 승리가 없을 정도로 원정 성적 꼴찌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빗셀 고베가 사간도스 원정에서 과연 이변을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사간도스가 세트피스가 최대 강점인데 빗셀 고베가 세트피스 실점이 굉장히 많은 데다가 사간도스의 또 다른 강점인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도 올 시즌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빗셀 고베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고베가 무실점 경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경기력적으로 보면 사간도스가 전혀 덜미를 잡힐 만한 건덕지가 없어 보이는데 한 가지 빗셀 고베가 사간도스를 상대로 압도적인 천적 면모가 있습니다. 올 시즌 첫 홈에서의 맞대결에서도 사간도스를 4대0으로 완파했던 빗셀 고베이고 최근에 8경기에서 무려 6승 2무로 사간도스만 만나면 굉장히 강했던 빗셀 고베이기 때문에 천적 데이터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빗셀 고베가 또다시 로티나 감독을 경질을 했는데 로티나 감독의 경우에는 애초에 J리그에서 수비 전술로 일각이 있었던 감독이기 때문에 고베 특유의 점유와 공격적인 축구와는 색깔이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로티나 감독 후임으로 들어온 이 요시다라는 감독 같은 경우에는 과거 빗셀 고베 감독직을 2차례나 수행을 했고 최근에는 전력 강화 실장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고베 특유의 점유율, 패스, 공격 축구가 이 부활을 할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고베의 압도적인 천적 면모와 감독 교체 버프를 고려하면 이 경기는 충분히 이변을 노려봄직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승패로 과감하게 가르려고 했는데 사간도스가 올 시즌 J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사간도스의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한다면 무승부도 버릴 수 없는 픽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11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성남과 강원의 경기인데 성남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전 확률은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연속 무승부를 거두면서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올 시즌 홈 성적이 꼴찌입니다. 1승도 없는 홈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남이 원정보다 홈에서 성적이 안 나온다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과의 상대전적 면에서도 2승 3무 5패로 열세인데 지난 2월 강원 원정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수비 쪽에 최근에 전력두수가 있는데 박수일, 권한규, 강의빈 같은 수비수들이 결장하고 있지만 그래도 5경기 3실점으로 수비력이 향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전 미드필더 김민혁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이종성까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원 쪽에서도 공백이 있는 것이 성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뮬리치 선수가 그래도 최근에 공격 쪽에서 컨디션이 조금 올라오고 있고 최전방에서 구본철 선수가 2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지만 여전히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라시오스까지 머리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성남이 자랑하는 특유의 선수비 후 역습이 가동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득점도 꼴찌, 실점도 꼴찌이기 때문에 여전히 공수가 모두 문제인 것이 성남이고, 반대로 강원 같은 경우에는 제주와의 홈경기에서 4대2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 강원 역시 원정에서는 승리가 없을 정도로 원정 성적이 가장 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패턴적으로도 올 시즌 리그 2연승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2연승을 할까라는 의문점도 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장기 부상자였던 한국영, 고무열, 디노 선수가 여전히 부상으로 빠져있는 것을 제외하면 추가적인 부상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에이스 공격수 김대현 선수가 성남과의 2경기에서 3골로 맹활약을 하고 있고 최근 리그 2경기 3골 2도움 맹활약 중이기 때문에 김대현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상에서 돌아온 공격수 이정엽 선수 역시 최전방에서 무게감을 더할 수 있는 강원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강원이 좀 더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컵대회 포함해서 6경기 무실점 경기가 없을 정도로 수비가 상당히 불안해진 것이 강원이기 때문에 성남한테도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강원이 이기거나 비긴 경기를 보면 자신들이 선제골을 넣거나 선제 실점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보다 점유율을 낮게 가져갔을 때 오히려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직전 제주전 승리 때도 강원이 41%의 점유율을 가져갔고 제주가 60%가량의 점유율을 가져갔음에도 강원이 효율적인 선수비 후 역습을 가져가면서 4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 반면에 강원이 최근에 실점을 많이 하면서 패배를 했던 경기는 모두 선제 실점을 당하면서 오히려 추격골을 위해 강원이 상대보다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다가 추가골을 내주고 대패하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실제 최근에 최용수 감독 취재에서 강원이 점유율을 시즌 초반보다 높게 가져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독이 되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강원이 최근에 성남과의 매치업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점유율을 성남보다 오히려 낮게 가져가면서 효율적인 선수비 후 역습을 쳤을 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올 시즌 평균 12개 구단 중에서 점유율이 가장 낮은 강원이기 때문에 강원이 시즌 초반 운영과 비슷하게 점유율을 포기하고 선수비 후 역습 형태로 경기를 꾸려 나간다면 성남이 홈에서 적극적인 운영을 가져간다면 오히려 강원에게 좀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의 공격수 김대현 선수의 컨디션이 좋고 김대현이 성남 킬러 면모까지 있기 때문에 김대현 선수의 한방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이정엽까지 부상에서 돌아온 강원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높이의 경쟁력이 있는 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성남이 세트피스에서 김천을 상대로 굉장히 실점 위기를 많이 노출했던 약점이 있는데 강원 같은 경우에는 직전 제주전에서 세트피스로만 2골을 뽑아냈기 때문에 세트피스로도 강원이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강원이 올 시즌 원정에서 승리가 없지만 마찬가지로 성남 또한 홈에서 승리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홈과 원정에서의 유불리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성남도 최근 3연속 무승부로 쉽게 패하지 않는 끈적한 경기력이 있고 공격 상황에서 뮬리치나 구본철 선수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데다가 강원이 패턴적으로 올 시즌 리그 2연승이 없었기 때문에 폴더스의 여유가 있다면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2번 경기는 성남의 단통패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대구와 수원FC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면서 2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홈 성적이 있습니다. 5승 2무 2패로 원정에서의 0승 6무 3패보다 확실히 홈발을 받는 것이 대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중 포항과의 FA컵 8강 홈 경기에서도 3대2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는 있지만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수원FC 원정을 떠나서 3대4로 난타전 끝에 패배를 당했고, 최근에 수원FC와의 홈 경기에서 두 차례 모두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수원FC가 은근히 대구에 천정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중앙 미드필더 라마스 선수가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났기 때문에 중원 쪽에 공백이 예상이 되고, 주전 중앙 수비수인 홍정훈과 정태욱이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출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쨌든 몸 상태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상당히 수비 쪽에서 누수가 예상이 되는 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전 공격수 제카 선수가 머리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도 있는데, 이 제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출전 여부가 상당히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에이스 세징야 선수의 최근 절정의 컨디션이 대구의 가장 큰 강점이고, 공격수 고재현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위치 선정을 앞세워서 꾸준하게 득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득점이 많은 고재현이 또다시 골 결정력을 발휘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FC 같은 경우에도 3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수원 삼성과의 수원 더비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분위기를 제대로 타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득점력이 무려 12골이나 감소가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주전급 수비수인 곽윤호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박주호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원과 수비 쪽에서 공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구보다 체력적인 우위가 있는 것이 수원FC이고, 대구에 세징야가 있다면 수원FC에는 이승우 선수가 있습니다. 4경기 연속골로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이승우이고, 최전방 라스 선수 역시 동료와의 연계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3경기에서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현 골키퍼가 결장 중에 있지만 최근에 박배종 골키퍼 체제에서 3연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골문은 그렇게까지 불안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높이의 대구가 의외로 높이에서 수원FC를 상대로 고전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공중볼 경합 지표 면에서 대구보다 수원FC가 더 우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원FC가 두 번째로 제공권이 좋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K리그 전체 5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수원FC가 지표 면에서 더 뛰어난 면이 있는 데다가, 포항과의 FA컵 경기에서 대구가 수비수 홍정훈이 빠지고 나서 포항에게 세트피스로 실점을 한 것을 고려하면, 만약에 정태욱, 홍정훈 둘 다 대구가 수비 쪽에 빠지게 된다면 상당히 제공권적인 측면에서 수원FC에게 고전할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라스 선수가 제공권 1위를 달릴 정도로 최근에 공중볼 경합 지표가 상당히 좋고, 동료와의 연계 플레이가 살아나고 있는 라스이기 때문에 라스 선수가 활약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구가 주중 FA컵 여파로 체력 누수가 있고, 라마스 선수가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났기 때문에 중원 쪽에서 공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구가 고전할 수 있는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원의 경우에는 3연승의 상승세와 더불어서 이승우 선수가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플레이메이커 무릴로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공격 특유의 한방이 살아 있습니다. 물론 수원이 올 시즌 원정 성적이 좋지 못하고, 이승우를 비롯한 수원 전체적으로 원정에서 득점력이 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대구 특유의 홈발과 세징야 선수의 좋은 컨디션을 고려했을 때 대구 사이드를 가져가면서 이변을 노려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나오는 대구의 수비수 정태욱, 홍정훈, 공격수 제카가 모두 출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도 있기 때문에 대구가 풀 전력으로 나온다면 대구의 승리도 가져가야 하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가 올 시즌 K리그 최다 무자비 면모를 고려했을 때 무승부 구미도 당기지만, 대구의 무패 행진이 너무나 길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기세가 좋은 수원FC한테 한번 패배로 덜미가 잡힐 만한
타이밍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실제 수원FC가 최근 2번의 대구 원정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을 정도로 대구 원정에서 쉽게 패하지 않았던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이 대팍 무패의 신화를 수원FC가 깨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3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수원 삼성과 인천의 경기인데 수원 삼성이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승무패가 다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분석 내용을 들어보시고 취향껏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중전 가능성은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원 삼성이 최근에 컵대회 포함해서 4연패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전북과의 주중 FA컵 8강 원정에서도 0대3으로 완패를 당했는데 그래도 홈 성적이 4승 2무 3패로 원정에서의 0승 3무 5패보다 확실히 홈발을 받는 것이 수원 삼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인천 원정에서는 아쉽게 극장골을 내주고 패배를 당했는데 당시에 수원 삼성이 일찌감치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적으로 잘 버텼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존의 장기 부상자 외에 추가 부상이 없는 수원이고 최근에 이적 시장을 통해서 일본 국가대표 출신의 측면 자원인 사이토 마나부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또한 간바 오사카 출신의 측면 수비수 신원호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수원이 측면 쪽에서 기동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주전 공격수 김건희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최전방에서 연계 플레이가 조금 살아난 모습이 있는데 이 주중 FA컵 여파로 인해서 체력 누수가 심한 것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수 오연규, 류승우, 전진우 같은 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여전히 아쉬운 것이 약점이고 성남과 함께 K리그에서 득점이 가장 적은 것이 수원 삼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특유의 저력을 보여줬는데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에이스 공격수 무고사 선수가 빗셀 고베로 떠나면서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 부재가 드러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오른쪽 측면 수비수 김준엽이 징계로 결정이 되고 오반석 선수와 더불어서 미드필더 여름 선수가 여전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인천 역시 전력 누수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무고사 선수가 리그 14골을 넣었는데 인천이 올 시즌 23골을 넣었으니까 대부분의 골을 무고사가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무고사 의존도가 컸던 것이 인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공격 쪽에서 빠른 자원인 송시우, 이용재, 홍시우 같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역습 한 방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인천이고 최근에 측면 자원 김보섭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고 김동헌 골키퍼의 선방 능력도 좋기 때문에 인천이 수원의 공격력을 고려를 했을 때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승점 1점 이상도 따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중 FA컵이 없었기 때문에 수원보다 체력적인 우위가 있는 인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개인적으로 승무패가 모두 보이지만 수원을 한번 믿어볼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올 시즌 수원은 홈에서 열렬한 홈팬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홈 성적이 훨씬 좋은 부분이 있고 인천의 주포 공격수 무고사가 이적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부터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고사 선수의 골 결정력이 없다면 인천이 득점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 최근에 인천이 수원을 상대로 승점을 따냈을 때 이 무고사 선수가 모두 수원을 상대로 득점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무고사 선수의 한 방이 없다면 인천 역시 득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의 경우에는 주중에 전북과의 FA컵 경기에서 주전 자원들이 대거 투입이 됐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최전방 공격 쪽에서 김건희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연계 플레이가 살아난 부분이 있고 이적 시장을 통해서 사이토 마나부, 신원호 같은 측면 자원들을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깜짝 출전이 된다면 측면에서 그간에 부족했던 기동력 있는 돌파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전술 상성적으로 봤을 때 수원 삼성이 이병근 감독이 부임을 하고 난 뒤에 압박을 적극적으로 가져가는데 이미 FA컵을 치르고 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있고 무엇보다 수원의 중앙수비 라인인 민상기와 불투이스가 기동력이 상당히 약점이 있는데 따라서 무리하게 압박을 가할 경우에는 인천이 제 아무리 무고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방에 이용재, 홍시우, 측면에 김보섭, 후반전 쪼코로 송시우 같은
수비 뒷공간을 빠르게 파고들 수 있는 자원들을 앞세워서 효율적인 역습을 가져간다면 인천도 충분히 승점 1점 이상 따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원 특유의 골 결정력 부재가 또다시 드러난다면 인천의 탄탄한 수비를 뚫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경기이고, 인천의 골키퍼 김동원 역시 최근에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폴더스의 여유가 있다면 취향권 인천 쪽으로 틀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저는 인천의 무고사 이탈 효과와 수원 특유의 홈발, 그리고 배당적으로 수원이 정배당이지만 투표율은 역배라는 구조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수원이 한번 반등할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수원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7억 5천만 원이 이월된 승무패 33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